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오늘은 둘이서 오붓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플랜트 패러독스 2편 반응이 엄청나요. 네, 제 주변에서도 네. 사서 읽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그 뭔가 휴가철에 뭔가 많은 치팅과 고탄고지 엄청나죠. 그 뭔가 그렇게 쌓여있는 몸의 붓기, 사실 그 한 일주일, 뭐 길면 일주일이잖아요. 그 정도의 기간에 저희 몸의 체중이 2-3kg 분다고 해서 그게 체지방이 2-3kg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종. 그렇죠. 네. 그런 상태지만 확실히 몸은 엄청 무겁고 막 찌뿌두둥하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그쵸. 안 그래도 놀다 와서 일하기 싫고 힘든데 눈곱 끼고. 그쵸. 막 네. 몸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이어서 좀 더 강하게 화끈하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화끈한 해독 프로그램인 단식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단식들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스타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흐름상 유행 같은 게 살짝씩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탄고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보면 17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셔서, 그러니까 시도하시는 의도 자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휴가를 갔다 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걸 느껴서 맞아요. 단기간에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빼고 싶다 이래서 보통 16대 8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 24시간 넘겨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뭐 50몇 시간 이게 네. 심심치 않게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단식이 유행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확실히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단식하고 나면은 그 순간 뭐 한 2-3일차 지나면서부터는 확실히 뭔가 맞아요. 이렇게 몸이 개운해지고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긴 하니까 체중계도 가벼워지고요. 근데 이제 이 단식이 짧은 기간 하면 좋긴 한데, 좀 단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좀 단식의 종류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단식이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사실 단식이라는 거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식의 종류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네. 단식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네, 이 단식 종류를 이제 정리를 할 때 참고한 책이 이제 독소를 비우는 몸인데, 네. 왜 그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를 했냐면 그 다양한 단식 방법들을 한데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소개하는 그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방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모아놨는데, 네. 특히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기 단식이 우리가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알고 있는 단식이고, 간헐적 단식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해주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현대인이나 좀 단식을 길게 가져가실 수 없는 생활의 단식을 딱 맞춰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단식인데, 이 책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놨어요. 12시간 단식, 16시간 단식, 20시간 단식.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16대 8. 그렇죠. 네, 간헐적 16시간. 단식. 네, 그렇죠. 우리가 간헐적 단식 그러면 보통 16대 8 네, 제일 16대 많이 8. 생각하죠. 네, 그런 네. 것 같고요. 12시간 단식은 사실 생각해보면 어렵지가 않은 게, 메이님 어렸을 때 생각해보시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 주는 거 먹고, 점심에 학교 가서 점심 먹고, 그렇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끝이잖아요. 네, 하루 세끼. 그렇죠. 네, 딱 먹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네. 아침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집에서 또 저녁 7시에 밥을 먹어요. 네네. 그러면 12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잠자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12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단식인데 참 심심치 않게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식사법? 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단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일 뿐이지, 사실 그냥 생활 패턴대로 가면 자연스러운 12시간 단식인 거죠. 네. 그래서 독소를 비우는 몸 책에 보면은 단식은 굶주림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의 기간일 뿐이다라는 네.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식사와 식사 사이의 기간을 12시간으로 두면은 그게 그냥 12시간 단식법, 간헐적 단식법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네네. 이제 1970년대까지는 꽤나 일반적인 식사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아침이 영어로 브렉퍼스트. 그 단식을 깨는 게 맞아요. 브레이크, 패스트 네. 해가지고 브렉퍼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12시간 단식은 그래서 이제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긴 하는데 체중 감량에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16시간 단식. 그래서 먹는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시간 제한식인 거예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하기가 쉽다는 거. 보통 이제 아침을 건너뛰고 8시간 사이에 점심이랑 저녁을 먹는 형태로 보통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잠자는 시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상에 적용시키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저탄수 우리가 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식단이랑 결합을 시켜야 효과가 좋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대 8 단식하시면서 많이들 오류를 범하시는 게 16시간 잘 이제 단식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보식을 드실 때 16시간을 참았다가 먹는 느낌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시간 안에 사실 먹으면 우리 기준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드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6대 8 단식을 하셔서 뭐 다이어트를 하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든 건강을 위해서 하든 효과를 보시려면 저탄고지랑 접목을 시키셔야 아무래도. 효과가 좋다는 거. 네. 그 1일 1식 간헐적 단식 일본에서 나온 출판된 책 있잖아요. 네네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뭔가 원래대로 먹던 끼니를 때워야지, 그러니까 끼니 먹던 만큼 먹어야지 이게 뭔가 보상심리 같은 네네. 걸로 더 많이 먹게 되면 효과가 맞아요.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저희 늘 하는 얘기잖아요. 저탄고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참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그쵸. 뭔가 16대 8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이 책에서도 굽는 거와 단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거든요. 네. 그리고 탄수식으로 보식을 하면 오히려 찌는 현상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길게 봤을 때는 16대 8로 해가지고 8시간 동안 밥을 먹는다고 두 끼 정도로 먹는다고 쳐도 이거를 일반식을 하는 날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탄고지라고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인슐린 효과인 거잖아요. 네, 단식으로 맞아요. 인해서 뭔가 몸에 이득을 보는 것들이. 근데 그 고탄수식으로 그 8시간 동안 먹어도 되면은 진짜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이미지. 맞아요. 그리고 결국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쵸, 거예요. 근데 네. 우리 몸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왔다 갔다잖아요. 맞아요. 호르몬도 저번에 누구 선생님 말씀하셨죠? 바다처럼 잠잠해야 된다고. 김진영 선생님, 네네. 네, 바다처럼 잠잠해야 되고 그게 잠잠해야 나머지 수치들도 다 잡히고 막 그런 건데 이거는 탄수식으로 보식을 하시면 왔다 갔다가 팍팍 생기니까 확실히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될 수는 있으나 몸에는 안 좋을 수도 네. 있고, 사실 체중 감량도 안 될 것 같기는 저는 해요. 염증 수치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뭔가 키토제닉 식단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거하게 탄수팅 하는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그쵸. 그거를 매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16대 8 하실 때는 반드시 저탄수화물 식단이랑 결합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흔치 않은 건데요. 전사 다이어트라고 이름 붙여진 건데 20시간 단식. 뭐 저녁 4시간 동안에만 1일 식사를 1식이네요. 네, 1일 1식인데 저녁 4시간 동안 안에만 이제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0시간 단식은 왜 유명하지 않냐면 자연식품 섭취와 함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군요. 아, 그래서 전사를 네, 그래서- 만드는 다이어트. 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이 전사 다이어트라는 말이 그 키토제닉이랑 접목시켜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CKD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기 단식. 네. 그렇죠. 20시간 동안 굶으면서 운동까지 하려면은 그렇죠. 이거를 강조해요. 심지어 꼭 이거 운동을 해야 된다. 인터벌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단식에 대해서 이제 단기 단식, 짧은 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내에 보통 이제 식사를 끊고 뭐 아까 어떻게 보면 한두 끼 정도를 거르는 네.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단식을 했을 때 생기는 이점, 솔직히 뭐 체중 감량을 제일 많이 바라시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뭔가 건강을 위한 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16대 8을 꽤 오래 했어요. 네, 저탄고지 하시면서. 네, 네. 뭐 16대 8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실 16대 8의 장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손발저림 덜하고 좀 덜 차가워졌어요. 그러니까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저 같은 경우도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몸이 그러니까 저리고 아프고 따갑다는 느낌이 들 때 단식을 한 일주일 정도 16대 8 단식으로 당연히 저탄고지 접목해서 네네. 하면 확실히 손발저림도 덜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아침이 조금 안 받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보통 거르는 편인데 네네.
16대 8이랑 접목이 잘 된다는 점, 그러니까 쉽다는 점,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하고 있는 게 그 12시간 단식? 네네. 네, 가장 기본적인 네네. 그거를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16대 8을 했었던 거죠. 거의 평생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먹고 그랬는데 이게 아침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패턴이 딱 잡혀 있는데 뭐 체중 감량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뭔가 아침에 에너지가 더 도는 느낌은 확실히 아침을 안 먹다 먹으니까 처음에는 아침 먹을 때 되게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안 맥히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아침을 먹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안 먹히던 아침 억지로 먹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게 먹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면서부터는 확실히 아침에 커피 없이도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도 있고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식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밤에 야식이랑 폭식하는 그 빈도가 확실히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뭘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낮에 약간 그 굶주려 있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히 낮에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일하고 뭐 하고 뭐 그냥 그러다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이 딱 해소가 되면서 갑자기 식욕이 막 미친 듯이 불타오르면서 밤에 막 야식 먹고 밥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데 퇴근하고 맥주 한 잔이 그렇게 생각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침을 먹으면은 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침 먹으면 꼭 점심 때 배고파서 더 많이 먹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을 먹고 점심 또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먹었으니까 점심 때 배가 안 고플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네. 저탄고지 식으로 해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네네. 근데 그 점심 먹고 그 저녁 때 돼서 저녁을 먹는데 뭔가 기분은 예전처럼 막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다 먹을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고 딱 끝나요 거기서. 저는 아침 식사의 위력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12시간 단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단식에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내 생활에 딱 맞는 거 그리고 내 어떤 기분이랑 맞는 거. 왜냐하면 사실 저는 16대 8을 해도 저녁에 먹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워낙 소식하시는 네. 분이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16대 8로 가져갔을 때 먹어야 되는 양을 충족하는 느낌? 그러니까 워낙에 한 끼를 너무 적게 먹으니까 제가 점심 저녁을 먹을 때는 점심의 양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저녁 양도 같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 끼를 저녁에 풍족하게 먹는 게 그나마 너무 평상시 너무 적게 먹으니까 오히려 더 양 충족이 되는. 네, 그래서 이게 메인님처럼 이게 아침을 먹는 게 저녁에 오히려 득이 되는 케이스면 12시간 단식. 저처럼 그런 거랑 상관없다. 그러면 생활에 맞춰서 또 16시간 단식.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시간 단식이라고 해야 되나? 전사 다이어트라고 네. 했던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주의사항에도 운동과 꼭 병행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는 편인 뭔가 간헐적 단식 방법이에요. 물론 네. 운동하시고 이게 잘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할 텐데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다이어트 식단을 하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아마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위 소화력이 더 약해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팅 가이드 책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단식을 너무 과격하게 진행하면은 소화 기능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한 게 저탄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1일 1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고 많이 먹고 아침에 방탄커피 한두 잔 먹으면 오후 4시까지는 진짜 배가 안 고프고 그래서 저녁 때 밥을 먹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했는데 저녁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폭식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하루 끼니 전체 먹는 세 끼를 다 먹는 거랑 비교하면 양 자체는 줄어드는데 양 자체가 줄었다 하더라도 한 끼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는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통 먹는 게 한 끼라고 하면 한 1.5에서 1.8 많으면 2끼 가까이 되는 양을 한 번에 먹으니까 저의 연약한 위와 장이 힘들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저탄고지하면서 이게 건강 진짜 다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소화기관 쪽에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위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근데 그거를 포만감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저번에 말씀하신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몸 상태를 봐가면서 좀 이런 걸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그랬던 뭔가 제 식사 패턴을 교정하면서 새끼로 온 건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였던 거죠. 그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게 하루에 3끼를 먹는 거를 12시간 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요. 저는 하루에 3끼를 꼬박하고 잘 먹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12시간 단식이었네요. 그게. 근데 사실 여기에 단식이란 이름 붙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 게 현대인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뭐 또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또 그 달달한 커피 또 먹고 그리고 또 이제 한 4시쯤 되면 또 당 떨어진다 그래갖고 또 먹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이러면 사실 되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플랜트 패러독스에 그 문구 나오잖아요. 현대인들은 소처럼 하루 종일 뭔가를 씹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시간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가 전통적이라는 건 사실 우리 몸에 잘 맞는다는 뜻일 거예요. 건강한 어떤 그래서 네. 왜 하루 삼시세끼 뭐 네, 챙겨 그쵸, 먹어야 그쵸. 건강하다 어른들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뭔가 간헐적 단식 파트에서는 뭔 헛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2시간 단식이었다는 거. 네, 물론 뭘 먹느냐도 중요할 테고.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16시간 단식의 단점이 있어요. 네. 커피를 너무 자주 먹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딸리는 느낌은 분명히 아닌데 카페인이 그렇게 좀 땡겨요. 왜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차 종류인데 카페인 없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먹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좀 부족한 느낌을 자꾸 받아서 자꾸 물 같은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근데 또 그게 또 단점이 화장실을 자주 가요. 계속 뭘 마시고 있으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단식과 관련해서 정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사람의 몸이 호르몬이라는 게 그 자연의 그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고 이 자연 리듬에 서카디안 리듬이라 그러나요? 그거에 맞춰서 몸의 호르몬도 다 돌아가는데 네, 생체 시계. 그렇죠. 네. 우리 몸에 뭔가 일을 하면서 활력을 넣어주는 호르몬 중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코티솔인데 네. 사실 이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과량으로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거지 사실 늘 우리 몸에 조금씩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아침부터 낮까지 그 수치가 쭉 올라갔다가 오후 되면서 쭉 떨어지고 밤에 이제 최저를 찍거든요. 네, 이 네. 호르몬이. 네. 그래서 뭐 아침 10시에 제일 코티솔 분비가 제일 활발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침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침에 코티솔 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코티솔들이 일을 하게끔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면은 좀 더 활력 있는 아침을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는 건데 저희가 아침 만약에 16대 8 뭐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아침을 안 먹게 되면은 그 뭔가 몸이 쓸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근육이라던가 체지방도 당연히 분해하고 그다음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사용을 하고 이제 뭐 이제 저녁 때 잘 먹으니까 보충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그런 약간 내 몸에 무리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전통적으로 밤에 뭘 많이 먹는 게 건강을 해친다라는 어떤 관념?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그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밤은 이제 휴식의 시간인데 또 몸이 이런 소화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뭔가 자연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아침 점심을 하는 게 좋지. 점심 저녁 아니면 1일 1식을 해도 저녁만 먹는 어떤 이런 1일 1식은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은 장기간 할 때는 조금 어떤 몸의 호르몬 흐름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아까 커피가 많이 땡긴다는 게 그만큼 뭔가 몸이 계속 에너지를 좀 더 필요로 해서 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고치기 또 쉽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침 안 먹다가 아침 먹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커피가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 게 저 독서를 배우는 몸에서는 또 그러거든요. 단식을 한다고 근육이랑 뼈를 쓰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도 있고 내 몸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누가 16대 8 한다고 그래갖고 무작정 한다거나 누가 12시간 한다고 그래서 또 따라하거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식이 현대인들에게 효과가 있는 거는 아까 캐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네.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저탄고지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이제 식단 초반에 식욕 잡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 거는 이제 약간 예외로 두고요. 그걸 별개로 그냥 현대인들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네. 있고 그런 상태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단식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면 또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맞아요. 흐름에 또 맞춘 단식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단기 단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기 단식. 네. 중기 단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기 단식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점과 위험성. 그렇죠. 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체중 감소,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 개선, 뭐 이런 건강상의 이점이 빠르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위험한 점은 당뇨병 환자분들 그리고 약물 드시는 분들 잘못하면 이제 합병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혈압, 호흡, 체온, 심박수, 혈액 검사 이런 것들 다 검사하셔서 전문가의 어떤 지도하에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저탄고지랑 똑같네요. 그렇죠. 기승전 네. 전문가. 네. 네, 그래서 자기 몸의 상황을 우선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24시간 단식. 네, 우리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사실 기본적인 1일씩이라고 하면 24시간 단식이 맞아요. 네. 이제 점심에서 다음날 점심 또는 저녁에서 다음날 저녁까지 요렇게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책에서는 주 3회를 권장을 해요. 효과를 보려면. 네, 주 3회 정도를 해라. 뭐 그 주 3회를 뭐 평생 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 네네. 네, 효과를 빠르게 보고 싶으면 주 3회 못해도 주 2회는 하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그러면은 네. 저 좀 지금 헷갈리는데 네네. 뭐 월요일 날 아침을 먹고 24시간을 굶으면 다음 날 그러니까 점심을 그 먹는 시간에,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1시간씩 밀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은 24시간 단식인데 네. 같은 시간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아, 그럼 1일1식. 네, 1일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네네. 우리가 말을 바꾸면 1일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게 저도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아침 7시에 먹으면 네. 그 다음은 아침 8시에 8시에 먹어야잖아.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 같은 시간에 결국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단식하지 않는 날에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아침 먹고 그 다음 날 아침 점심 먹고 또 24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점심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그쵸. 저녁 뭐 아침 먹고 약간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패턴이 생기는 그쵸, 거네요. 그쵸. 24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대 8 하고 또 어렵다. 24시간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아마 효과 때문에 그렇게 그쵸, 하는 것 같고요. 체중 감량이 많이 급하지 않은 환자한테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미국에서 온 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사 날에는 저탄고지를 하고 조리식품, 가공식품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 24시간 단식을 권유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약 매일 드셔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분들 하루에 한 번씩 꼭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랑 같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네. 왜 약 중에 음식 없이 먹으면 안 되는 네, 네, 약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음식이랑 같이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 24시간 단식을 추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약이랑 같이 한 같이. 번씩.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굶는 날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네. 하루에 한 끼는 그쵸. 한 끼 네. 이상은 먹는 거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5데이 다이어트라고 알려진 건데 이거는 많이들 아세요. 그 간헐적 단식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영국의 TV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한 이제 마이클 모슬리가 만든, 그러니까 거의 옹호하다시피 하는 요법이에요. 근데 이게 5대2가 왜 5대2냐면 5일 동안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여성 기준 하루에 500kcal, 남성의 경우에는 600kcal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500, 600 그거를 하루에 다 나눠서 먹어도 되고 한 번에 먹어도 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전 사실 이것도 서양인 기준이어가지고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도 비만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은 5일 동안 일반적인 식사하고 이틀만 이렇게
그래도 뭐 예. 일주일에 뭐 아까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1파운드씩 그쵸. 그 정도는 그쵸.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양인에게 적합한 다이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건 좀 이게 될까 싶었던 게, 이 칼로리를 500, 600 허용해주는 이유 자체가 단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안 먹으면 안 먹었지 500을 먹는 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500 칼로리를 뭘로 채우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야 이제 뭐 저탄고지를 하니까 그 500 칼로리도 당연히 저탄고지 식단으로 채우려고 하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500 칼로리를 되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막 죄송합니다. 과일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너무 과당에 너무 네. 예민하게.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약간 과일이나 그쵸. 뭐 약간 빵 이런 걸로 채우면은 약간 당 들어있는 물론 요거트 살은 뭐 빠질 이런 것 거.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그쵸. 좀 의문이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적당히 한 고기 한 100g, 200g 정도에 채소 이런 거 막 섞어서 네. 약간 지방 오일, 올리브오일이나 뭐 이런 거 좀 섞어서 맛있게 먹으면 500 이제 한 끼 정도 500칼로리 정도 한 끼 나올 수 있잖아요. 네. 500칼로리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기를 좀 줄이고 지방 좀 네네. 줄이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렇게 하루 먹고 한 끼 버텨서 이틀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막 빵으로 500칼로리, 식빵 한 4장, 3장 그쵸. 그거 하루 먹고 버티려면 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네. 배고플 것 같아요. 오히려 입 터질 것 같아요. 나 네네. 이거 못해, 이거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탄고지를 안 하는, 특히나 동양인 잘 맞을까 저는 약간 좀 그러네요. 그런 확실히.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독소를 비우는 몸에서 소개가 돼 있어서 이 간헐적 단식법이라는 책을 찾아서 봤는데 네. 여기도 그 플랜트 패러독스처럼 단백질 제한을 좀 유효하게 생각해요. 그 플랜트 패러독스에 왜 그 단백질 줄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IGF 인슐린 유사 네, 성장인자. 네. 거기에 인용됐던 그거를 줄여야 된다고 인용됐던 교수인지 의사인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간헐적 단식법에 나와요. 서로 아는 사람들 같아요. 읽다 그쵸. 보면 뭔가 미국의 그 어떤 저탄고지 기능이야 뭐 이렇게 약간 그 범주에 이렇게 네. 다 조금씩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단백질을 제한하는 거를 조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5일은 일반식을 하고 이틀은 500칼로리만 먹는 게 이게 왜 중기 단식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16대 8이나 20시간 단식이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그러게요. 면에서 장기적으로 꾸려 나가기에는 약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칼로리를 저탄고지로 하루를 좀 덜 먹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비우는 시간이 거죠.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괜찮은 그렇게 꾸려 나가면 괜찮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고탄수 막 이런 이상한 죄송합니다. 네, 안 좋은 음식으로 먹기에는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격일 단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틀에 한 번 단식을 하는 거고, 뭐 설명으로는 5대2보다 강력한 방식이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설명은 없어요.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 가능한 선에서 단식 일수를 줄여라.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이 요즘에 이제 많은 우리 저탄고지 다이어터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36시간 단식. 그러니까 36시간 단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3일 중에 하루를 통으로 단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네. 그러면 다음날 모든 식사를 거르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면 딱 36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 먹고 통으로 하루 단식한 비우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보식해서 이렇게 채우는 거. 근데 사실 어렵지 않. 네, 저는 왜냐면 이거- 자는 시간이 되게 많이 네, 포함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쉽게 되고 단식을 제대로 했다라는 묘한 만족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뭔가 요즘 휴가 갔다 와서 몸 약간 불어 있을 때 이게 마지막 저녁이 하고 딱 먹고 네. 그 다음에 하루 이렇게 굶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저녁을 저탄고지 스타일로 좀 이제 그쵸. 잘 먹어주면은 다음날 한 저녁
되기 전까지는 좀 버틸만 하잖아요. 네,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럼 저녁 조금 배고픈데 그것만 참고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한 1-2kg는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붓기 네. 싹 빠지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계속 아까부터 얘기를 안 했는데 요 단식 시간에 방탄커피랑 음료, 그러니까 설탕 안 든 음료 같은 거 드셔도 되고 거기에 이제 허용 중에 그 사골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6시간 단식하면서 이제 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루 굶으면서 괜찮았는데 저녁 되니까 약간 출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골국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저녁에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오, 네. 그쵸. 왜 단식할 때 제일 힘든 게 잠이 안 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배고픈데 하늘 쳐다보면서 내일 아침에 뭐 먹어야지.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험담인데 이제 그래서 사골국으로 둘째 날 이제 통으로 굽는 날 저녁에 사골국 먹고 중간중간에 저는 소금물을 좀 먹어줬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방식이어가지고 몸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되게 괜찮았어요. 무던하게 네, 그냥, 아무렇지도 그렇구나. 않게 지나갔었고 맞아요. 제일 단식하면서 뭐 먹어도 돼요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책마다도 좀씩 다 다르고 음. 사람들마다도 다 다른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책은 제이슨 펑이과 지미 머가 쓴 독소를 비우는 몸 기준인데 이 네.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에서는 단식 음료라는 말을 아예 쓰거든요. 단식을 그래서 할 때 먹을 수 있는 네, 음료. 네. 그러면 뭐 물, 커피, 차 종류, 그러니까 당만 안 들었으면 얘네들은 거의 다 허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탄커피. 오. 근데 이것도 지방을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버터 한 스푼에 뭐 다른 오일 종류 한 스푼 그 정도만 허용하고 그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넣지 말아라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골국. 네, 사골국은 뭐 뼈 뺀 생선 사골도 되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많이 먹는 그냥 소뼈 우린 사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소량의 순수 지방 그리고 거의 순수한 지방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버터 이런 걸 네. 그냥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단백질이 약간 들어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량의 마카다미아나 호두 같은 고체 식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너트류인데 마카다미아랑 호두를 콕 집어 말씀하신 건 이제 단백질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에 한정해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단식이 인체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크게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참지 못해 단식을 끊어내야 될 상황이면 이런 거 조금 먹으면서 네. 단식을 진행하면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가이드를 보고 36시간 단식하면서 견과류는 괜찮아 하면서 드시는 거는 약간 이 의미가. 가이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약간 이제 장기 단식, 이제 다음에 나올 그 장기 단식에서 이제 이 영향이 주는 거고 네. 36시간 정도 단식에서는 키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음료 정도까지만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사실 맨 처음에 우리 저탄고지기에서 단식 바람 한번 싹 불었을 때 네네네. 그때도 방탄커피 되냐 안 되냐로 되게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네, 논란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방탄커피가 단식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방탄커피 드셔도 된다. 대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 단식의 원래 의미대로라면 안 마시는 게 맞지만 맞아요. 그게 내 몸에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는 방탄커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그렇죠. 네. 안 드실 수 있으면은 안 드시는 게 이제 단식을 가장 오리지널한 그쵸.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단식이 주는 어떤 몸의 이점들은 또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들은 다 저인슐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호전되는 현상들이니까 네. 그게 이제 지방이 크게 자극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네. 또 단식의 원래 취지에 따르자면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그냥 내 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배가 너무 고파 죽겠는데 방탄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마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굳이 막 배도 안 고프고 괜찮은데 방탄커피는 한번 먹어볼까? 괜찮다니까 이러면서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36시간 단식할 때 조금 출출한데 이거 좀 이따 배고파질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그냥 방탄커피 한 잔씩 먹고 그러면 효과가 있으세요 좀? 네. 오. 네. 그러니까 그 배고픈 허기도 오, 정말요? 당연히 채워지고 그다음에 일단 방탄커피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식에 대한 막 욕구 같은 것도 잘 잡히고. 저는 방탄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이게 막 식욕이 잡히거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단식을 한다면은 배고플 때 방탄커피 마신다고 딱히 그 배고픔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네, 것 그쵸. 같고. 개개인 네네. 차이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냥 생버터 한 조각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양 정도에 네. 생버터 그냥 드시고 만족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고. 저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거 맛있대요. 자체가 좋고 건강하냐를 떠나서 네. 그런 걸로 식욕이 눌러지는 그런 어떤 저는 컨디션이 너무 부러워요. 맛있다고 하셔서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진짜? 전 버터가 맛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방탄커피에 넣어서 먹었을 땐 좋은데 생버터는 저는 약간 냄새도 힘들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저탄고지 저자세 1년 넘게 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일 것 같아요. 다 개인에 맞춰서 맞아요.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 식습관에 맞춰서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몸의 목소리에 귀를. 아니 근데 정말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 36시간 이 단식은 이제 책에서 추천하는 거는 주중에 적어도 3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매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건 아니군요. 네네. 그리고 식사하지 않는 날에는 세 끼 모두 먹어도 된다. 네. 그리고 대신 식사하는 날에는 저탄고지 자연식품으로 섭취. 네. 역시 기승전 저탄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단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독소를 빼기 위함이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이거 단식하면서 먹고 싶었던 거 먹겠다면서 가공식품 같은 거 드시는 거는 네. 차라리 단식을 안 하시고 자연식 저탄고지. 건강한 식사로 세 끼를 다 맞아요.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단의 메뉴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 책에서 단식의 목적을 잊지 말라고 맞아요. 얘기를 되게 하거든요. 강조하죠. 네. 왜냐하면 난 독소를 비우려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독소를 뺐다 넣었다 그냥 저탄고지 잘하면 그게 바로 독소를 빼는 그쵸. 식단이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중기단식 마지막 42시간 단식인데요. 매일 16대 8 단식을 하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36시간 단식을 결합하는 형태인 거예요. 단기 단식 플러스 중기 단식이네요. 네, 그쵸. 그리고 적어도 주 3회 하루 종일 단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또 매일 아침에 단식을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냥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네. 이것도 똑같아요. 식사하는 날에는 저탄고지를 하고 자연식품을 섭취할 것.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면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서 꼭 의사랑 상의할 것. 그렇죠. 네. 그거 같아요. 하루 단식하면은 36시간 단식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노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16대 8에 36시간을 결합한 형태? 그쵸.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중기 단식까지 알아봤는데요. 단식이 생각보다 방법이 많아요. 네. 그냥 저희는 간헐적 단식 16대 8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뭐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 것 이름 같아요.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식이라는 게 해독이 우선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건강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점. 물론 다이어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이어트 자체가 건강해지면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과정이 됐을 때 요요가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단식이 다이어트 효과를 주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단식이 되는 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단식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체중이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다이어트 막 안 빠지니까 더 참아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사실 단식하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몸이. 그쵸. 그러니까 그 예민함을 나한테 온전히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몸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이런 게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게 좀 불편했구나라는 네. 걸 느끼면서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도 한번 얘기할 거지만 모든 단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기 단식까지 알려드렸는데 모든 단식의 유의사항,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빨리 그만두셔야 된다. 예, 단식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단식은 그냥 내 몸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식을 의지로 시간 재면서 5시간 남았으니까 힘들어도 막 핑핑 머리가 핑핑 돌고 막 기절할 것 같은데도 기분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그 막 불쾌감 있잖아요. 네. 단식할 때 뭐 컨디션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불쾌감. 그거를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네. 그런 것들 내 몸을 아끼면서 단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장기 단식, 솔직히 이건 좀 모험에 가까운 그쵸,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와 사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